30페이지 면적 한번 봅시다. 여기 봐. 30페이지 면적에 대해서 보면 면적에 우리 여러분들 지력법에서 쓰는 축척이 7개 있는 거 알지? 그래서 거기에 다음 중 축척에 해당하지 않는 거 골라라 그러면 2000분의 1 고르면 돼. 그래서 한번 외워본다. 5, 6천, 1, 2, 2, 4, 3060. 그래서 우리 축척이 우리 지적법에 쓰는 축척이 7개가 있어. 그럼 여기에 이 500분의 1과 600분의 1의 축척을 대축척이라고 하나요? 이걸 대축척이라고 하고 이걸 소축척이라고 그래. 근데 대축척을 쓰는 그런 대상은 도시개발 사업지역에서 500분의 1, 600분의 1을 쓰고 그다음에 면적을 결정할 때는 측량을 해야지. 그래서 측량 방법이 2가지가 있다고 외워본다. 경위의 측량, 평판 측량. 저것은 경위의 측량은 경도나 위도를 이렇게 경도, 위도를 나누는 측량이야. 이게 그냥 기계 이름이야. 이게 평판 측량은 평평하게 이렇게 도면에다가 측량 기계를 올려놓고 측량하는 걸 평판 측량이라고 그래. 그러면 경위의 측량은 측량이 정밀하고 평판 측량은 측량 방법이 정밀하지 않지.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지역에서는 경위의 측량을 하고 측량을 하는 이유는 경계를 결정해서 면적을 계산하려고 해. 평수 계산하려고. 그래서 경위의 측량을 했을 경우 면적 측정 방법은 전자 면적 측정기로 하는 게 아니고 좌표 면적 계산법이라고 해서 좌표 아시지? X축, Y축 올려놓고 거기에서 면적을 계산한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면 경위의 측량을 하는 지역에서는 전자 면적 측정기로 면적을 측정한다 그러면 틀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틀려. 다 면적 측량, 면적 측정, 측량하고 측정은 달라. 막 같이 혼동해서 그럼 이게 면적 측량인지 면적 측정인지 이걸 잘해줘야 돼. 그다음에 이제 면적을 측량을 했으면 면적을 측정하고 그리고 등록을 해야 될 텐데 최소 단위가 경위의 측량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밀하다, 정밀하지 않다. 여기는 정밀하지 않지. 그래서 최소 등록 단위를 0.1 제곱미터까지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대축척에서는 1 제곱미터까지 등록 단위야. 최소 면적이 1 제곱미터로 등록해 주지. 근데 측량을 한 사람이 그리고 최소 면적 단위도 0.1 제곱미터, 그다음에 1 제곱미터이고 측량을 한 사람이 여기다가 대축적에서 123점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위에 또 소수 좀 하나 더 붙여왔잖아. 그러면 그 측량하는 방법 아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결정했어요, 여러분들은? 초가시 올리고 또 홀수고 뭐 어쩌고 그랬나? 나는 그렇게 해버렸어. 상중하로 나눠서 중이 0.5야. 중이 0.5. 상중하로 나눠서 상은 올리고 하는 버리고 중은 어떻게 결정? 앞을 보고 결정하라. 앞이 홀수이면 올리고 짝수이면 내리고 하면 돼. 버리고 이렇게. 아니, 상중하. 그래서 여기에서 123점 대축적 지역에서는 123.03까지만 등록을 하잖아. 이렇게. 근데 측량 기사가 여기까지 기재해 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6이잖아. 6. 5를 상, 중, 하를 기준으로 해서 중이요 상이야. 상은 올려서 등록하라 그 말이야. 그래서 123.4 하겠지? 여기도 똑같이 결정이 돼. 그럼 만약에 측량 기사가 0.3 제곱미터로 측정을 해왔어. 0.3 제곱미터. 그럼 얼마로 기재해야 돼? 최소 면적이 소축적에서는 1 제곱미터까지 등록해야지.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돼. 면적 측정 방법은 면적 측정하는 요거 면적 측정, 결정, 등록할 때 결정 방법이 이렇게 된다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자 이제 문제 풀어보시고 1번 봐.
30페이지 1번. 두 개만 풀어보고 가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적 틀린 것은 경위의 측량 방법으로 세부 측량을 한 지역의 필지멸 면적 측정은 여봐라. 경위의 측량 방법으로 면적 측정은 전자면적 측정기야. 좌표 계산법이야. 좌표 면적 계산법. 이거 틀리잖아. 이렇게 돼야 돼. 이거 외워줘야 돼. 전자면적 측정기다. 좌표 계산법이다. 좌표 면적 계산법으로 측정한다. 이거 틀리지 않도록 해워. 2번.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 면적은 여기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여기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도시개발 사업 지역에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두지. 여기는 안 두잖아. 이렇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대축척에 둬.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됐나? 여기 만약에 여기다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 설치 비치 여기는 있고 여기는 없고 요거 외워야 돼. 그러면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 여기 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은 도시개발 사업 지역이야. 그럼 도시개발 사업 지역에서의 토지 면적은 어떻게 등록을 해?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 맞아? 맞다. 그다음에 면적이란 수평면상의 넓이를 말한다. 맞고 4번 신규 등록 전환을 하는 때에는 새로이 측량을 하여 각 필지의 면적을 결정한다. 그 다음에 토지 합병을 하는 경우 면적 결정은 합병 전후의 각 필지의 면적을 더해서 필지의 면적으로 한다. 즉 합병의 경우에는 면적을 측정한다, 측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거기에 그 5번에 면적을 측정하지 않는 경우 밑에 한번 봐. 면적을 측정하지 않는 경우 몇 개 있죠? 거기 외워봐. 거기에 면적을 측정하지 않는 경우 써버려. 거기다가 면적을 측정하지 않는 경우 어디 경계점 좌표 등록부 면적을 측정해야 하는 거 측정하지 않는 경우 여기인데 그래서 거기다가 지적 현황 측량 나오죠? 지적 현황 측량, 경계 복원 측량 뭐 있어? 제작성, 위치 정정, 환산. 그래서 여기 지목 변경 이렇게 해서 써봐. 거기다 오른쪽에. 내가 어저께 하나 외운 게 있어. 그래서 현경이가 그다음에 환산, 환지 없이 지목 변경, 지번 변경, 합치제. 이렇게 해놓으면 돼. 환지 해야 되고 환지 없이 합치제. 이렇게 외워야 돼. 환지 없이 뭐 하자? 합치자고 그런다. 그럼 여기서 현이 뭐냐면 여기 외워야 돼. 지적 현황 측량. 건물 위치를 측량하는 거지. 지적 현황 측량. 그다음에 경계는 경계 복원 측량. 그다음에 여기는 면적 환산이야. 하는 면적 환산. 그다음에 지는 지목 변경, 지번 변경. 그다음에 여기는 합병. 그리고 여기는 토지 위치 정정. 그다음에 여기는 제작성, 도면의 제작성. 여기 제작성. 이런 경우에는 면적 환산하지 않은 도면의 제작성, 지적 공부의 제작성, 합치제.
거기다가 하나 외워놔. 외워봤나? 아니, 현경이가 한지 없이 취재. 쉬워? 그럼 문제 풀어봐. 오른쪽 유사 문제 31페이지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세부 측량 시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거. 요거 골라라고 해서 요거. 그러면 지적 공부에 복구할 때는 측량해야지. 그리고 면적 측정해야 돼. 2번 등록 전환도 측량해야 되고 그 다음에 면적 측정해야 되지. 3번은 지목 변경 나오나? 그 다음에 4번 축적 변경 나오지? 변자 하면 안 돼. 이게 변변이 2개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지목 변경은 여기 지목 변경은 측정한다, 측정 없다. 없이 오게 오면 돼. 환지 없이, 측정 없이. 그래서 정답이 몇 번? 3번.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에서 도시개발 사업 등으로 인하여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결정하잖아요. 밑줄 그으셔봐.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결정하면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결정하면 거기다 메모에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해야 돼.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 하나 외우시고 밑에 여러분들 그 면적 계산하는 방법 다 알아. 그 다음에 한 장 넘겨. 32페이지에 경계. 그 경계 요 면적 계산하는 방법 다 아시죠? 문제 안 풀어봐도 되겠지 그거. 그다음에 이제 경계 나오면 그 경계 결정 기준이 있어요. 나오는 게. 그래서 거기에 그 32페이지에 그림을 보면 메모해버려. 경계 결정 기준. 결정 기준. 무슨 뭐 다 읽어볼 것도 없어. 지문 딱 들어가서 맞추면 돼. 경계 결정 기준은 상중하. 그다음에 상중하 그리고 대방에 바깥 어깨요, 안쪽 어깨요. 요것만 몇 개 외워도 돼. 어깨, 바깥 어깨. 그다음에 그리고 해수면에 접하거나 해수면에 접한 경우에는 최도 만수위, 만조위, 최대 여기 만조위 또는 만수위. 이거 3개만 외워도 다 맞히겠더라고. 그러면 이제 연접하 있는 경우 여기 상은 언제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이거 하나 외워서 다 절상. 토지를 이렇게 임야가 있는데 여기 잘랐대. 이렇게 잘라서 도로를 만들면 절토했지? 그러면 상단이 경계가 된다는 거야. 상단. 그거 하나만 외우면 돼. 다 절상. 그 다음에 고조의 차이가 없으면 구조물의 중앙. 그 다음에 고조의 차이가 있으면 상이 걷어 하하 걷어 이제. 여기 상 하나 나왔잖아 지금. 아주 절상. 절토했을 때는 상이잖아 이거 상. 절상. 이거 기준을 하나 외워야 돼. 다시 한번 절토시. 상단이 경계점이 돼. 여기까지가 도로라는 거야. 도로가 여기까지가. 그 다음에 가운데가 되겠지? 그래 이제 연접했을 때 고조의 차이가 없다면 뭐 물어볼 거 아니야. 고조의 차이가 없다면 구조물의 중앙. 그리고 여기는 고조의 차이가 있으면 상단이겠어, 하단이겠어. 상이 하나 나와버렸으니까 고조의 차이가 있으면 여기가 경계가 된다는 거지. 배웠나? 다음은 상중하. 상은 언제? 절토시. 하나만 외워. 절토시. 아, 도로를 내려고 땅을 절토했다. 그러면 다시 절상. 그 다음에 바깥 어깨 그리고 최대 만조위, 만수위. 그렇게 하면 딱 맞춰버리는 거예요. 자, 문제 봐. 경계 결정 기준. 토지의 지상 경계는 뚝이나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 표지 등으로 구별한다.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평균 해수면이 되는 선을 지상 경계의 결정이다. 여기 평균 그런 거 있어 없어? 평균 해수면 그냥 없잖아요. 이런 거 최대 만수위 만조위 하면 되지. 그다음에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엔 그러하지 아니다. 밑줄 그으셔. 지상 건축물을 권리계 결정. 경계를 설정할 때 여기에 건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건물을 지상 건물을 경계를 설정해서는 안 되는데 하는 경우가 4개 나오잖아. 그래서 오른쪽에 봐. 33페이지 메모해버려. 거기다가 지상 건축물을 권리계 결정. 지상 건축물을 여기 지상 건축물을 권리계 결정하는 거 있지? 건축물을 권리계 할 수 있는 경우가 판결, 그다음에 공공사업, 그리고 도시개발사업, 그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인데 거기는 사자를 꼭 넣더라고. 사자 잘 안 보이거든. 여러분들 책에 33페이지에 판사 도공 나왔잖아. 그냥 판공도도 하면 돼. 판공도도. 외워봐요. 판공. 공공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군 계획서 이렇게 해서 아주 판공, 도도. 나는 그렇게 외웠어. 저렇게 안 외우고 판공도도로. 내가 건축물을 권리계 경계를 설정할 수 있는 경우는 그냥 공공사업이야. 대표적으로. 아니면 공공사업, 판결, 도시개발사업, 도시군 관리계획. 그래서 여러분 3번 보자. 오른쪽에 그 33페이지에 유사한 문제 3번을 먼저 봐. 유사한 문제 3번. 3번 봤더니 도시개발 사업 나오지? 33페이지에 유사한 문제 1번에 3번 지문. 도시개발 사업 등의 사업 시행자가 그게 아니네. 다시 왼쪽으로 와. 문제가 좀 부족해서 그냥 왼쪽으로 오시. 아까 지상 경계를 분할을 할 때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건물을 권리게 해서는 안 되는데 권리게 할 수 있는 게 4개 있어. 아직 판공도도. 그래서 거기 물어봤네. 4번은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지상 건축물을 권리게 결정해서는 안 되는데 다만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말은 지상 건축물을 권리게 경계를 설정할 수 있는데 그게 몇 개 있었어? 거기 판결 하나만 나왔잖아. 거기는 4개를 외우라고. 4개. 몇 개? 4개. 그 다음에 4번 매매 등을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지상 경계점에, 자 네모쳐, 경계점 표지 설치. 경계점 표지 설치 네모. 아마 얼른 써. 4번에 경계점 표지 설치 있나? 거기는 6개가 있어. 6개. 분할할 때 경계점 이렇게 말뚝을 설치해서 경계를 할 수 있는 경우 몇 개 있어? 6개. 그래서 거기다가 아까 여기 건축물을 권리게 할 수 있는 경우가 4개 있었잖아요. 4개에다가 여기에 4개에다 원칙과 인허가 하나 더 써놓으면 돼. 판공도도 원인 이렇게 써놓으면 돼. 판공도도 원인.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개? 6개 외워야 된다고. 다 안 외우지면 안 돼. 가장 판결, 공공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군 계획, 매매 등은 원칙적으로 분할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인허가에 의해서 분할할 때는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고 할 수 있다. 5번. 자, 공유수면 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바깥쪽 어깨지? 그냥 외워버리면 돼. 바깥쪽 어깨 이렇게. 다시 한번 상중하. 바깥쪽 어깨. 최대 만수이. 바다 같은 경우는 최대 만조이, 그리고 한강 같은 경우는 최대 만수이. 둘 중에 하나 결정하면 돼. 그래서 상은 언제였어? 절상 그리고 가운데 하 해놓고 바깥쪽 어깨 최대 만수염은 다 결정되고, 여러분 공부할 때 여기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건축물을 권리게 해서는 안 된다 할 수 있는 경우 4개 외워놓고, 그 다음에 경계를 설정할 때 경계점 표지 있잖아요. 경계점 말뚝을 설치한 후에 분할할 수 있는 경우 6개 외워줘야 돼. 판공도도 원인 이렇게. 원칙적 분할, 인허가 이렇게. 오른쪽에 33번. 33페이지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상 경계의 구분 및 결정 기준 틀린 것은 토지의 지상 경계는
뚝이나 담장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 표지 등으로 구분한다. 2번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에 따라 새로이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경계점 위치 설명도를 등록한 뭘 작성하라고 그랬어? 경계점 좌표 등록부야, 지상 경계점 등록부야. 요거 외워야 돼. 지상 경계점 등록부 이렇게. 그러면 지상 경계점 등록부가 또 한 문제 나와 이렇게. 뭘 설치하라고 했다. 새로이 경계를 만들 때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요, 지상 경계점 등록부야. 그러면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뭘 등록하는가 한 문제 나온다고 이게. 그걸 비해 놓으시고 지상 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사항.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등록사항과 지상 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사항 외워줘야 돼요. 이따가 보자고. 3번 도시개발 사업 등의 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 설치, 아까 경계점 표지 설치는 4개였어, 6개 있었어. 6개. 판공노도 원인 이렇게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 토지가 수면에 접했대. 그러면 최대만 수위. 그 다음에 5번은 바깥쪽 그냥 5개 외워놔야 돼. 반드시. 다시 상중하. 최대 만수위. 바깥쪽 5개. 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고 측량할 수 있는 게 몇 개? 6개 외워야 돼. 한 장 넘겨보셔. 거기 이제 지적 공부의 종류는 지난주 했고, 여기 봐. 지상 경계점 등록부. 여러분들 앞으로 넘겨보셔. 앞으로 넘겨서 거기에 33페이지에 2번 해봐. 33페이지에 유사문제 2번에 경계점 위치 설명도를 등록한 경계점 좌표 등록부야, 경계점 등록부야. 2번, 아까 33번에 2번 있었잖아. 33번에 2번에 지상 경계를 새로이 정한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하라고 그랬지? 이게 한 문제 나온다니까, 이게. 이제 메모해, 이렇게.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다가 이렇게 경계를 새로이 만들면 지상 경계점이 뭐냐면 말뚝이야, 말뚝. 지상 경계점 표지의 종류. 쇠말뚝인지 철사인지 이런 거 표지의 종류. 지상 경계점 외워야 돼요. 지상 경계에 설치된 지상 경계점, 그것이 표지의 종류가 뭐냐? 쇠말뚝이냐? 아니면 짝대기냐? 아니면 무슨 뭐 이렇게 한 거냐? 그런 거 표지의 종류. 그리고 그것의 위치는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지상 경계점 표지해 놓고 가면 동네 깡패들이 다 발로 차버릴 수 있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사진 찍어 놔야지. 사진 파일, 이렇게 사진 파일 찍어 놓고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다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위치 설명도 써 놔야 돼. 제일 중요한 게 다 같이 표지. 경계점 표지의 종류가 뭔 줄 알지? 말뚝인지 수말뚝인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것이 어디에 이렇게 박혀놨는지. 그리고 가만히 있어야 사진도 찍어 와야 돼. 그리고 이것이 어디에 있는지 설명도. 이게 이제 기본이야, 이게. 그러면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도 소재 지번이 들어가. 면적,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들어가는데, 지목은 공부상의 지목과 현재의 실제 이용 지목을 2개를 기재하게 돼 있어. 공적 장부상의 지목과. 그 다음에 토지 이용계획, 개별 공시지가 참 복잡한 거지, 이게. 근데 여기 안 들어가는 게,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안 들어가는 게, 토지 소재 들어가면 고유번호가 들어가야 되거든. 안 들어가, 고유번호는. 고유번호 들어가, 안 들어가? 고유번호, 그 다음에 소유자, 이것들은 등록하지 않는다. 2개를 기억해요.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등록하지 않는 게 뭐라고요? 고유번호와 소유자. 어디? 딱 봤을 때 경계를 새로 정했을 때
새로 정했을 때 경계점 위치 설명도와 경계점 표지의 종류 등을 등록하여 관리하는 장부를 뭐라고 불러? 요거 헷갈리지 않도록 해. 경계점 좌표 등록부야, 지상 경계점 등록부야. 지상 경계점 등록부. 거기에 등록 오는 거 몇 개 있었어? 9개. 여기 봐. 공간정배, 여러분들 교재가 부족해서 내가 써왔어 이게. 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지상 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옳은 거 골라라. 경계점 표지의 설치 사유 써 안 써? 사진 파일은, 보존 기간은, 설치 비용은, 경계점 표지의 제조 연원리는 없지 이런 거. 알려본다. 표지의 종류, 위치, 사진 파일, 설명도, 소재 지번 면적, 지목 하나? 지목 기재되나? 아니, 지목이 있다고 그랬지. 실제 지목과 공부상의 지목 두 개 이렇게 기록한다고. 아까 해놨던 거 잘 외워놨지? 여러분 기출문제 보면 저거 안 외워주면 안 되는 거예요. 쳐다보고 있으면 내년에 또 와야지. 딱 기출문제가 나왔다고 한다면 복잡하면 외워놔 버려야 돼, 머릿속에. 그래서 등록사항은 다 공부했고, 그거 이제 공간정보의 구축 및 어디 지상경계 구분 하나만 보자.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의 구분, 결정 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거 했나? 했네. 아까 바깥쪽 어깨 경계점 표지 세로이, 경계점 표지 설치 아까 6개 있었어. 건축물 걸리게 이런 거 다 특징 다 외워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 마치고 어디로 가냐면 지난주에 했던 거, 지난주에 어디 하려고 했느냐면 이의 신청 할 차례였어. 각하사유. 뒤로 가려면 지난주에 각하사유 다 배운 거예요. 각하사유, 이의신청 대상 지금 여기 하다가 각하사유는 몇 개 있었어요? 11개. 그다음 이의신청 대상은 여기 이제 오늘 이거 하려고 그래. 이의신청 대상은 혹시 요약집 가져오셨나요?
계약집이 이의신청 한번 보면 저 뒤에 있을 거라. (116페이지)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나오죠? 거기다 네모 쳐봐. 116페이지에 처분 맨 위에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맨 위에 제목 봐. 116페이지에 뭐의 이의신청? 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여기 두 가지에 대한 처분. 하나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등기 거부한 거 아니야. 각하에 대한 이의신청. 또 하나는 등기해 준 것에 대한 이의신청. 실행에 대한 이의신청. 여기 두 개. 한번 여러분 각하, 실행 두 가지 이의신청이 가능해. 근데 그 이의신청의 각하의 이의신청은 각하한 것에 대한 이의신청은 외울 거 없어. 각하 사유가 11개 아니야. 그럼 11개 사유가 있으면 각하한 것에 대해서는 다 이의신청할 수 있지. 근데 실행에 대한 이의신청은 두 가지만 가능해. 1호, 2호, 2반. 이해하셨나? 그래서 여기다가 2번 봤더니 여러분들 그 116페이지 2번에 이의신청 사유 있지? 그 소극적 부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한이 없다. 소극적 부당이 어렵잖아. 그 시험 말도 안 나오는 거야. 소극적 부당이. 소극적 부당이 뭐요? 각하사유지. 근데 각하사유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거기다가 소극적 부당 하니까 못 알아. 시험도 안 나와 그런 용어가. 그다음에 적극적 부당 나오나? 그럼 적극적 부당을 실행해 준 것에 대한 이의신청이야. 실행에 대한 이의신청 두 가지. 근데 뭐라고 됐냐면 각하 사유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그 경우에 제한이 없다. 그러나 적극적 부당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1호와 몇 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2호. 이해가셨어? 여기 봐. 우리 지난주에 한번 풀었는데 이의신청 대상이 되는 등기를 모두 묶은 건 그래서 하나를 위반한 등기 신청을 각하했다. 이의신청 돼? 하나를 위반한 등기를 실행하는 거 이의신청 돼? 막 해봐. 방식을 위반한 등기 신청을 각하한 거 이의신청 돼? 권한이 없는 자의 등기 신청을 실행한 거 이의신청 돼? 막 안 된다 된다 모르잖아 지방. 그래서 어떻게 구별해야 되냐면 일단 끝에 각하와 실행을 먼저 구별을 하라니까. 각하와 실행을 이렇게 해. 그럼 각하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는 다 되지. 그러니까 각하 있지? 다 되는 거예요. 1호에서 11호까지니까. 근데 실행은 몇 가지만. 그럼 1호가 위반, 관할 위반. 2호가 등기할 사건이 아닌 경우. 그럼 여기 관할 위반 나왔네. 그러니까 실행의 이의신청은 두 가지지. 관할 위반. 그 다음에 권한이 없는 자의 등기 신청을 실행한 것은 2호 위반이 아니잖아. 2호가 등기할 사건이 아닌 경우인데. 그러니까 여기는 등기 이의신청 대상이 돼, 안 돼? 이건 안 되잖아, 이런 게. 이해 갔나? 건성건성하면 다 틀려버려. 건성건성하면 다 이거 물어봤는데. 그냥 이의신청 대상. 실행에 대한 이의신청은 아까 뭐 방식에 위배되었다. 뭐 신청 권한이 없다. 요거 있었잖아, 이런 거. 당사자나 대리인이 출석하지 않았다. 여기에 있는데 신청 권한이 없다. 그럼 신청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했을 때에는 각하사유는 되지. 실행에 대한 이의신청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외워놨나? 자, 그러면 이의신청 대상이 두 개 있어. 이의신청은 여러분들 여기 봐. 이의신청 어디에다 하냐면 이의신청은 관할 지방법원에 하는 것이야. 어디에 해? 근데 등기소는 관할 지방법원 하에 존재하지. 그래서 이의신청은 관할 지방법원에다 신청을 하되 신청서는 등기소에다 먼저 하는 것이야. 두 가지를 잘 기억해야 돼. 그다음 신청은 등기소에다가 법원에다가
신청은 법원에다가, 신청은 누구누구 지방법원 기중 이렇게 한다고. 그리고 신청서는 경비에다 줘, 등기소에다 줘. 등기소도 지방법원이야. 등기소도 지방법원에 있는 거라고 지금 사나. 그래서 신청할 때는 지방법원에다 하고, 서류는 어디다 갖다 주고. 이유는 등기관 네가 등기를 잘못했으니 네 손에서 한번 걸러라, 그런 뜻이야 이게. 신청 대상은 두 개, 다시 각하에 대한, 실행에 대한 두 개 있었지. 그리고 각하는 모두 할 수 있나요? 실행은 몇 가지만, 1호, 2호, 2번만 가능하고, 각하는 등기가 안 된 거니까 이해관계는 있을 수가 없어. 등기가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신청이면 이 신청할 수 있지. 근데 등기가 실행되면, 말소되거나 또는 등기가 이전되면 이해관계가 생길 수 있잖아. 그래서 이해관계에도 신청할 수 있다. 이해하면 돼. 등기부에 기재된 것에 대해서는 이해관계는 있을 수 있지. 그러므로 이의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는 제3자도 가능하다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신청할 때는 구두로 해야 돼, 서면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이의신청 사유는 각하시나 실행시에 생기는 사실만을 들어서 이의신청해야지, 새로운 사실을 들어서 새로운 이유를 다시는 제시할 수 없어. 그 다음에 신청 기간은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이의신청 한다고 그래서 이의신청 등기 실행한 것에 대해서 이의신청 한다고 그래서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게 아니고, 얼마든지 등기관은 다른 사유로 등기부에 올릴 수 있다고. 그래서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음 없음? 없음. 그 다음에 이의신청서에는 신청서는 어디다 내라고 그랬어 아까? 신청서는 등기소, 신청서에다가는 신청 사유를 써야지, 이게 이의신청 사유를. 그리고 여기다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 기명날인 아시지? 이름 써 있는 것에다가 날인하거나 또는 서명하라, 이렇게. 그럼 요거 외우면 돼. 이의신청 사유에 여러분들 거기다 메모해버려. 이의신청에다가 127페이지 한번 봐. 문제집 127페이지. 126페이지를 한번 보자.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옳은 것은, 등기관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는 자는 그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서 제출. 절봐. 밑줄 그어봐. 이의신청서지. 법원에 제출해 등기소에 해야 돼. 1번이 틀린 거예요. 1번이 바로 틀렸어. 옳은 거 골라라고 그랬나? 그 다음에 1번 틀렸고, 2번.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당부의 판단은 심사시를 기준으로 한다, 아니면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각하 당시지, 각하 당시, 실행 당시. 심사가 아니야. 하자면 심사, 실행 이렇게 결정할 거 아니야, 등기 절차가. 심사 당시가 아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등기관의 처분 후에 새로운 사실을 이의신청으로 사유로 삼을 수도 없다.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서면으로 해야 하고 제한이 없다. 맞지? 그래서 외워. 거기다가 뭐라고 써냐면, 새로운 사실을 제시할 수 없지. 그 다음에 여기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어 없어? 없지. 그 다음에 기간 제한이 있어 없어? 그 다음에 구두로 할 수 있어 없어요? 그래서 외워본다. 새 구두, 집기 없다. 이렇게 외워버려야 돼. 이의신청 나오면. 새 구두, 집기 없다. 외워. 이의신청 나오면 무엇이 없어? 새로운 구두 없다. 구두. 그 다음에 집은 뭐요? 집행정지의 효력. 그 다음에 기는 기한에 제한이 없다. 기간에 제한이 없다. 신청 기간에 제한이 없다. 이거보다 새집기, 아니 새구도, 집기 없다. 이렇게 외워줘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이 신청을 했을 때 봐. 등기관이 각하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했을 때, 실행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했더니 등기관이 보니까, 그래? 네가 이의 신청한 것에 타당하다. 그 이유 있다 그러는 거야. 네가 등기 신청한 걸, 이의 신청한 걸 살펴보니까 내가 잘못했다 그 말이야.
그럼 이유 있다 그러면 각하에 대한 이의 신청했으면 받아들여야지. 그럼 각하에 대한 이의 신청에서 이유 있다면 등기해줘야 돼, 말아야 돼? 기록해야지. 이렇게. 잘 들어봐. 각하는 거부한 거 아니야. 거부한 것에 대하여 이유가 있다 그러면 기록해주면 되잖아. 실행한 것에 대하여 이유가 있다 그러면 없애면 되지. 말소. 이해 갔어? 그래서 이유 있다고 한다면 두가 생각해서 실행에 대한 이유 있다. 네 말이 타당하다. 각하에 대한 이유 있다 그러면 등기관이 해준다는 것이야. 근데 등기관이 이 신청서를 보니까 자기 손을 떠났어. 이유 없다 그 말이야. 그럼 이유 없다 그러면 며칠 이내에 3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와 의견서를 첨부해서 등기관이 이유 없다 느끼면 지방법원으로 보내야 돼. 다시. 이것을 이의 신청자에게 하면 안 돼. 지금 무슨 얘기 잘 봐. 이의 신청은 지방법원에다 해야 되는데 신청서는 어디다가? 등기소. 근데 등기소에서 일단 걸렸어. 그래서 자기가 등기관이 살펴보니까 이유가 없어. 지가 봤을 때는. 그러면 이유 없다고 하면 끝내야 돼. 지방법원에 올려줘야 돼. 이것을 신청서를 첨부해서 지방법원에다가 보내주라 그 말이야. 여기까지. 어렵지 않아. 어디 갔다 와서 어렵지. 그러면 이제 지방법원이 각하에 대해서 등기를 거부한 거에서 이의 신청을 해서 지방법원이 보니까 그럼 등기를 해야 되는데 각하에 대한 이의 신청에 대해서 지방법원이 그래? 이 말이 맞다 그러면 등기해주라고 명령을 떨어질 거 아니야. 근데 보니까 그 전에 여러 가지 등기부가 쌓여 있을 수 있잖아.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고 하지 않아서.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 각하 실행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여러분들 가등기, 부기등기 하도록 명령을 할 수가 있어. 이것이 명령등기야. 그게 무슨 등기? 여기서 등기 신청에 등기가 실행되는 과정으로 여러분들 신청, 속탁, 그 다음에 직권 있지? 그리고 이제 명령은 여기서 떨어지는 거야. 명령 등기는. 여러분들 각하에 대한 이의 신청, 실행에 대한 이의 신청이 있는데 이 각하에 대한 실행에 대한 결정하기 전에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등기관에게 야 사건이 들어왔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나중에 이거 등기했다가 명령했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일단 사건이 들어왔다는 걸 좀 부기등기 좀 해라 할 수도 있나? 가등기 좀 해라 할 수 있는 이것이 명령등기야. 명령등기는 아무 때나 하는 거예요. 이의신청 후에 생기는 등기야. 그래.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는 명령등기요? 아니요? 아니요. 임차권 명령에 의한 등기는 이의신청이 아니잖아 지금. 이의신청에 의해 생기는 등기만 명령등기라니까. 아니야. 아무 때나 명령 붙었다고 명령등기가 아니야. 그래서 명령 등기는 아무 때나 있는 거요. 신청 시에만 있는 거요. 이의 신청 시에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봐. 등기관에게 가등기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 이때 이루어진 등기가 명령 등기다 하시면 돼. 그럼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는 이거 아니지? 이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 그러면 여기서 신청을 했어. 그래서 등기관이 법원이 결정하기 전에 미리 부기등기를 해두어라 할 수도 있고 가등기도 해두어라 할 수 있지. 그리고 이제 여기 봐. 등기관이 자기가 해결을 못해서 이의 신청서와 함께 의견서를 첨부해서 법원으로 날라왔잖아 지금. 이제 법원이 검토하는 거예요. 법원이 검토해. 그래서 검토했더니 이의 신청에 대해서 네 말이 맞다 이거 인용결정이라고 그래.
이의 신청에 대해서 이의 신청자 네 말이 맞다. 됐나? 그럼 여기서 이의 신청의 인용 결정에 대해서 잘 봐. 각하한 것에 대해서 네가 이의 신청한 것이 맞다 그러면 각하했으니까 기록하라 하겠지. 기록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라고 인용해 줘. 자, 실행한 것에 대해서 실행한 것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 맞다 그러면 말소 명령 내리겠지. 이해 갔어? 그래서 잘 들어봐. 각하한 것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어떡하라? 네 말이 맞다 그러면 실행하라. 기록하라. 기록하라. 맞지? 그럼 기록한 것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 맞다 그러면 말소하라. 말소 명령이 떨어지겠지. 여기까지 이해가 갔나? 그러면 말소 명령이 떨어졌을 때 법원이 지금 1번, 2번 소유권 이전을 해서 이걸 말소하려고 봤더니 말소됨으로써 을구에 말소됨으로써 제3자가 있을 수 있어 없어? 그럼 제3자가 있어버리면 말소 못해. 두 번째는 소유권 이전해 주어라 이렇게 명령을 때렸어. 이전 등기 명령. 그래서 을의 이름으로 이전 등기 하려고 봤더니 이미 다른 사람이 등기가 되어 있어. 그럼 양립할 수 있는 등기가 있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양립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없는 권리가 존재 양립할 수 없는 권리가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등기할 수가 없지. 여기 이미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 그럼 소유권 하나의 토지에는 하나의 권리만 있어야 되잖아요. 양립할 수 없는 등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기록할 수 없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런 결정이 떨어지면 등본이라는 것은 어떤 결과를 압축해서 써놓은 서류라고 그러지 않았어? 여러분 압축 서류. 그래서 등본에 의해서 등기관과 이의 신청에 송달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인용 결정이 아니라 이의 신청거에서 각하할 거 아니야. 각하 기각. 이 말 못 들어주겠어? 그러면 바로 상고할 수 있어. 이렇게 결정된다 하시면 돼. 어디 보자. 항고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의 대상은 아까 이의 신청의 대상은 한 개요, 두 개요. 각하 실행 것에 대한 이의 신청은 몇 개? 두 개만. 하나 1호, 2호 위반. 각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은 다 된다. 그러면 각하에 대한 이의 신청을 했더니 법원이 이의 신청자 말이 맞다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 각하했으니까 기록하라 하겠지. 기록하라. 그럼 기록하라 하면 다시 말소하라. 아니면 기록하라 이렇게. 그러면 기록하려고 봤더니 양립할 수 없는 권리가 존재해버리면 기록해 못해. 그 다음에 이해관계가 존재해버리면 말소도 못한다. 자, 문제 풀어보자. 127페이지에 아까 126페이지는 문제 풀어봤어. 다시 세구도 직기 없다. 문제 1번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틀린 것은 이의신청은 새로운 나왔지? 세구도 집기 없다. 새 없다 해버려야 돼 그냥. 2번 상속인이 아닌 자는 상속 등기가 위법하다고 하여 이의신청 할 수는 이의신청 하려거든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있어야 되는데 상속 등기는 이해관계인이 있을 수 없지. 이해관계인이 있을 수 없다. 상속 등기는. 상속 등기 밑줄 긋고 상속인 이외에 이해관계인이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해관계인이 없으니까 제3자가 이의신청 할 수는 없지. 3번 이의신청은 구술이 아닌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맞아? 아니 세구도 집기 없다. 기간의 제한? 기 없지. 세구도 집기 없다. 이의신청에는 집 있어 없어? 아까 세구도 집기 집행경제 효력이 없다. 그 다음에 등기 신청 각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모두 가능하다고 그랬지?
두 개요, 모두요, 각하는. 각하 결정이나 이의 신청은 모두 가능해, 부당한 게. 각하 한 게 부당하다 하면 신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등기관의 각하 결정이 부당하다 하면 이의 신청할 수 있다. 문제 2번.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절차 틀린 것은 이의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 세구도 집기 없다. 2번 세 있다. 틀렸네.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 방법을 근거로 이의 신청 삼을 수는 없다. 3번 관할 법원은 이의 신청에 대하여 결정 전에 여기 봐라. 관할 법원은 이의 신청을 인용하냐 기각하냐 결정 전에 등기관에게 가등기를 하거나 부기등기해라 명령할 수 있다. 그래서 등기 전에 등기관에게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 이것이 명령등기야. 이게 명령등기 두 개. 이의신청서에는 여기 이의신청서에는 이유가 있다 이런 것들을 기재하고 대법원 예규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그리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된다. 이거 이의신청인의 성명, 주소, 이의신청의 대상인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 이의신청 취지와 이유 그 밖에 대법원 예규 나오지? 그냥 대법원 예규예요. 대법원 예규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 기명날인 두 개 다 해야 돼. 하나만 하면 돼. 이것도 잘 나와. 기명날인 및 해버리면 틀려. 서명날인하고 기명날인하고 아시나? 서명날인하고 기명날인은 뭐야? 서명날인 이름 쓰고 날인 도장 찍는 거. 기명날인은 아니 이미 써있는 이름에다가 날이는 거야. 이미 써있는 이름에다가 도장 찍는 거 이런 것이야. 그 다음에 자 5번 이의에 대한 결정의 통지는 여기 결정의 통지는 뭐에 의해서? 등본 뭔 줄 알겠어? 등본이 뭐라고 그랬어? 압축된 서류야 이거. 압축된 내용을 통해서 그냥 압축해서 보내라 그 말이야. 3번 그러니까 이의 신청은 꼭 한 문제 나오는 거예요 이거. 근데 잘못 해놓으면 엄청 어려워 보여. 자, 등기관의 결정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틀린 것을 골라라. 이의에는 집 있어 없어? 세구도 집기 없다. 집 있다. 틀렸네. 집이 뭔 줄 알지? 집행정지 효력 없다. 여기 집행정지 효력 없다. 2번 이의 신청자는 새로운 사실을 근거로 이의 신청 사유로 삼을 수 없다. 제시할 수 없다. 세구도 없다. 자, 디귿번 등기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이의 신청은 어디에? 지방법원. 신청서는 등기소. 두 개 구별해야 돼. 신청서. 자, 3번 니을번 등기관은 이의 신청에 대하여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이의 신청일로부터 며칠 내에 등기소와 법원은 같이 있다고 그래서 한 동네에 있어. 그래서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서 이의 신청서를 이의 신청자에게 봐라. 이의 신청서 등기관은 3일 내에 이의 신청자에게 보내. 지방법원에 보내. 틀렸네. 이의 신청자에게 왜 보내? 한 장 넘겨. 다 했지? 이의 신청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신청 의무가 있는데 여기 한번 보자. 자, 이제 요거 하나 봐. 여러분 책에 없는 내용이야. 그럼 아까 등기 신청의 각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에 따라 관할 법원이 등기하라 그랬대. 기록명령. 그래, 네가 이의 신청이 있다. 그래서 기록명령에 대하여 등기하라. 다시 한번 기록명령에 의하여. 그러니까 등기관에게 말소 오든가 등기부에 기록하든가 하라고 그래서 기록명령. 할 수 있는 거 골라라고 그랬지. 그럼 아까 말소 등기 하려고 했더니 제3자가 이해관계가 있으면 말소하지 못하고
또는 전세권 등기하려고 했더니 양립할 수 없는 등기가 이미 존재해. 소유권 등기하려고 했더니 이미 소유권 등기가 존재한다고. 일물일권주의. 배워본다. 일물일권주의. 위반되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일물일권주의 위반되면 기록명령에 했어도 기록하라고 명령했어도 못한다. 어디? 소유권 이전 등기를 기록하라 명령이 있었어.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제3자의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네. 양립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잖아. 소유권과 저당권은 일물일권주의 위배되지 않으니까 1번은 가능하지? 그러므로 기록명령에서 등기할 수 있는 경우를 골라라. 1번이네. 2번. 권리 이전해 주어라, 전세권 이전해 주어라 하고 기록명령이 있었는데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제3자 명의로 이미 권리 이전 등기가 되어 있지? 그럼 양립할 수 없잖아 이런 거. 그러면 양립할 수 없으므로 명령에 따를 수가 없지. 말소 등기 하라 기록명령이 떨어졌어. 말소 등기에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말소 등기에 따른 등기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생겨버렸대. 그러면 이해관계 생겼다면 승낙서 있어야지. 그럼 말소 못하잖아 승낙서 없으면. 그래서 발생 등기 못해. 등기관의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 등기관에게 등기해라 그래서 등기하려고 해서 신청인에게 야 첨부정보 좀 다시 가져오느라 했어. 그랬더니 신청인이 첨부정보 안 갖고 오면 할 수 없잖아 이런 거. 전세권 설정 등기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동일한 부분에 양립할 수 없는 동일한 부분에 전세권 설정 등기가 이미 되어 있지? 그러면 양립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등기 못한다. 여기까지 알고 가야 돼. 여기까지가 시험이다 하시면 돼.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이제 쉬었다가 이의 신청